그 다음 영화는 바운드. 바운드 요거 그거잖아요. 워쇼스키 자매의 거의 첫 영화? 진짜 그냥 첫 영화인가? 매트릭스 만든 감독님들 그런 영화인데 요거는 1996년 작품인데 되게 톡식 되게 치명적인 레즈 두 명이 나와가지고 예, 막 범죄 스릴러 그런 건데 막 처음에 그 있잖아요. 그 막 부친데 한 명은 약간의 티브? 근데 엄청 매력 있어요. 막 먼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수리공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막 뭐를 수리해 주러 가 막 집에서. 근데 거기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지. 막 근데 이제 막 또 이글이글 눈빛 이렇게 교환하다가 뭐 그런 거죠. 사랑에 빠지고 또 아무튼 이게 주연 배우들이 둘 다 되게 매력 있고 근데 그 매력이 되게 짜릿해. 와 약간 톡 쏘는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둘 다 주연 배우 둘 다 매력이 되게 짜릿한 매력이 있고 요 영화는 요거 뭐 한번 보셔도 돼요. 영화 점수는 3.5점을 줬고요. 도파민 점수는 3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도파민 점수도 3.5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암모나이트예요. 암모나이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 영화가 프란시스 리 감독의 영화인데 이 영화 2020년에 개봉했네요. 이 영화도 먼저 가치가 있는 게 케이트 윈슬렛 배우랑 시얼샤 로넌 배우가 나온 영화거든요. 케이트 윈슬렛 배우가 뭐 약간 일단 어떤 영국의 바닷가 마을에 사는 여성 고고학자예요. 여성 고고학자겠지. 아무튼 고고학자예요. 약간 암모나이트 바닷가에서 암모나이트 찾고 막 화석 찾으러 다니는 그런 고고학자인데 이제 시얼샤 로넌 배우가 어떤 귀족의 아내 그런 건데 요양차 케이트 윈슬렛의 집에서 화석 캐는 거 화석 발굴하는 거를 이렇게 막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옆에서 그런 식으로 요양차 어떤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은데 옆에서 지내면서 둘이 같이 지내면서 어쩌다가 사랑이 이제 싹 트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 되게 도파민도 빵빵하고 영화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묘한 게 둘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둘이 나이 차이가 케이트 윈슬렛 배우가 주연인데 시얼샤 로넌 배우랑 20살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거진 그 배우들의 실제 나이가 이제 시얼샤 로넌 배우가 20살 어린데 케이트 윈슬렛 배우의 전애인으로 나오는 배우가 있어요. 바로 피오나 쇼 배우님이시죠. 누군지 모르겠다면 해리포터 이모로 나오셨고 그리고 킬링 이브에도 나오셨었죠. 그 배우가 전애인으로 나오는데 케이트 윈슬렛 배우랑 또 피오나 쇼 배우랑 20살 차이가 위로 나요. 그러면 전애인이랑 현애인이랑 나이 차이가 40살이 나는 거야. 와, 이 넓은 스펙트럼. 그 부분이 되게 보면서 좀 웃겼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도파민의 하나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와 하면서 봤죠. 이거 도파민 점수 4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점수는 얘가 4점. 영화 점수 4점, 도파민 점수 4점이었습니다. 다음 영화는 리지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좀 시대극이잖아요. 옛날 요것도 크리스틴 스튜어트 배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틴 스튜어트 배우가 나오는 레즈 영화는 보지 말까 봐요. 이 영화는 도파민 점수만 빠르게 말하고 지나가자면 도파민 점수 1점 드리겠습니다.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이라는 긴 제목의 영화가 하나 또 있어요. 이것도 약간 이게 그 동성애 치료센터 약간 그런 거예요. 클로이 모레츠가 주연인데 어떤 여자애랑 키스를 했는데 그거를 어른들한테 들켜가지고 근데 둘이 애인 사이였었던 것 같은데 얘가 약간 당했다고 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클로이 모레츠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혼자서 동성애 치료센터에 강제로 입소를 하게 된 거죠. 뭐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도파민 점수 2점 드리고 싶어요. 영화 점수는 2.5점을 줬고요. 그 다음 Tell It to the
비즈, 텔리 투 더 비즈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1952년 스코틀랜드의 시대극이에요. 시대극. 이 영화는 2018년 영화고 어떤 아기랑 둘이 사는 싱글맘이랑 그 마을 의사 같은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 영화 점수를 일단 보자면 영화 점수 2.5점 줬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도파민도 2.5점. 도파민 점수도 2.5점. 왜냐면은 요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벌이 막 붙어가지고 와 하는데 막 그걸 떼주는 그 장면이 약간 좀 되게 부자연스럽고 불편스러웠던 것 같은 느낌? 제 기억에서는. 그리고 영화 자체가 좀 다 잔잔하고 잔잔했었던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은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라는 위대한 뭔가 위대해 보이는 제목의 이거는 올리비아 콜먼이랑 콜맨, 레이첼 바이스, 엠마 스톤 이렇게 좀 뭐랄까 호화로운 캐스팅의 영화인데요. 이거 사실 영화 자체는 괜찮았어요. 영화 자체는 괜찮은 영화였는데 제 스타일은 살짝 아니었지만 근데 도파민으로 볼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도파민을 찾아서 이것저것 헤매지만 영화 자체는 괜찮았는데 이게 너무 험악하다고 해야 되나? 영화가? 험악해요. 약간 정병 레즈를 좋아하신다 하면 한번 볼 수도 있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건강한 레즈보다는 좀 병든 레즈를 좋아하거든요. 미디어로 봤을 때. 근데 요거는 왜라고 말을 해야 될까? 요거를 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요거 도파민 점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1.5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 클로이. 이 클로이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이것도 필독도서 중에 하나라고 제가 꼽고 싶은데 조심스럽게 이거 주연이 줄리안 무어 배우님이랑 아만다 사이프리드 배우님이 나오셔요. 무려 벌써 호화롭지 않나요? 줄리안 무어 배우가 유부녀예요.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는데 애도 되게 커요. 뭐 대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아. 근데 아만다 사이프리드라는 연하녀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제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줄리안 무어가 고용을 해요. 아만다 사이프리드를. 네, 줄리안 무어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을 해가지고 아만다 사이프리드를 고용해서 그 꼬리를 잡으려고 약간 그런 거를 시키는 걸로 고용을 하는데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이제 줄리안 무어에게 집착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짜릿하고 맛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거 제가 영화 점수는 4.5점을 줬고 이게 근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별로 없어서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영화에 4.5점을 줬고 도파민 점수는 제가 5점을 주고 싶은데 근데 이게 네 여기까지. 저는 그렇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 디서비디언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 이 영화 진짜 대단한 영화예요. 여러분 이 영화 무려 레이첼 메가담스 그 어바웃 타임 노트북의 레이첼 메가담스와 레이첼 바이스 그 영화 미이라 콘스탄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두 배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영화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거지.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맥켄지 데이비스를 데려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지금. 근데 더 클래식한 버전, 근본 버전. 너무 좋은 캐스팅을 했는데 저도 이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봤겠죠? 근데 이게 막 시대극도 아닌가? 아무튼 뭔가 제가 이걸 잘 몰라요. 유대인 사회, 유대인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막 좀 기대하고 봤다가 속이 막 쓰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영화 분위기가 너무 침체된 분위기고 너무 시컴시컴 어둑어둑한 분위기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영화를 보고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이거를 둘이서 키스를 하는 씬이 있는데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침이 오고 가는, 근데 그게 이제 공기와 함께 입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었다. 요거는 이건 내 영화는 아니다. 그래서 도파민 점수만 말하자면 도파민 점수 0.5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 어서 다음 영화로 넘어가야 돼. 다음 영화는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요것도 뭐 필독도서 같은 영화죠. 이 영화는 2013년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도 사실 저한테는 연애담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델이었나? 그 학생 어린 친구. 이게 막 자기의 성장 그런 거였잖아요. 고등학생 막 첫사랑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이렇게 막 헤매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애담과 비슷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나? 아무튼 그 디서비디언스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너무 트라우마가 건드려졌어요. 이 영화는 사실 이 영화도 여러 번 봤죠? 근데 이 영화는 볼 때마다 일단 러닝타임이 너무 길고 3시간짜리 영화였나? 러닝타임이 너무 길고 좀 지루했고, 근데 이 영화의 좋은 점은 이 영화도 아직도 내 꿈을 꿔 요것처럼 좋은 대사가 하나 있죠. 막 헤어지고 나서 재회했을 때 한 말이 엠마가 너에게는 무한한 애틋함을 느껴 영원히 그럴 거야 평생 동안,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그 대사가 진짜 좋아서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고, 이거는 누구랑 헤어질 때마다 이 말이 생각이 나요. 너에게 무한한 애틋함을 느껴. 그냥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헤어진 전 연인들에게는 누구라도 아무리 짧게 사귀었든 너에겐 무한한 애틋함을 느껴 영원히 그럴 거야 평생 동안. 맞는 말. 진짜 이 대사 한 줄 남은 영화예요. 나중에 터진 논란도 있었고, 감독의 논란. 그 영화 자체도 사실 제 스타일 좀 별로 아니었어요. 2.5점 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도파민 점수는 그래도 이 영화의 도파민 점수 2.5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 이 영화 좀 묘한 영화예요. 블랙스완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 진짜 좋은 영화거든요. 이 영화 제가 영화 점수를 5점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여러 번을 봤어요. 근데 항상 여러 번 봤던 이유가 이 영화 진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용이 뭐였지? 분명 무슨 레즈도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이 안 나. 단 한 장면 기억나요. 뭐 이렇게 막 등에서 막 뭐 이렇게 날개 같은 거 돋아나던 그런 장면 같은 거 기억나는데 기억이 그냥 보고 나면 까먹어. 이 영화 근데 막 진짜 좋아요. 또 다시 보면 또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한동안 블랙스완 생각만 하고, 근데 또 지나면은 이런 느낌. 도파민도 괜찮았던 것 같아. 도파민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치만 엄청 좋았던 건 기억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스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치만 좀 스릴러이기 때문에 무서운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무서우시려나? 아무튼 다음 영화는 멀홀랜드 드라이브라는 영화인데요. 멀홀랜드 드라이브, 이 영화 데이비드 린치 감독님의 영화인데, 데이비드 린치 감독님이 실험 영화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영화 자체가 너무 독특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5번 정도 봤는데 아직도 이해를 다 못하는 느낌? 앞으로 5번을 더 봐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할 것 같은 느낌? 5번이고 100번이고 더 봐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 않을까라는 느낌? 이해하기를 포기했기도 했어요. 근데 요거 나오미 와츠 배우가 나오거든요. 나오미 와츠 배우가 뭘로 유명하더라? 킹콩 아닌가요? 킹콩에 그 아름답게 나왔던 나오미 와츠 배우가 나오시는 작품인데, 영화는 제가 5점을 줬는데 이거 도파민 개인적으로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영화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막 이렇게 개연성 있게, 물론 이 영화가 개연성이 없다는 건 아닌데 내 머릿속에서 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봐서는. 근데 여기 이제 나오미 와츠의 상대 역으로 나오시는 배우분이 되게 매력있고 되게 섹시해요. 그게 좋고, 도파민 점수는 주관적으로 요거 도파민 점수 5점이거든요. 이건 사실 저는 여러 번 봐서 이제 서사를 이해를 했으니까, 근데 한 번 봐서는 살짝 힘들었고, 아니야 근데 이해를 하면 해요. 이해를 이렇게
큰 거는 하는데 이제 세세한 거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번을 봐야 했고 제가 머리가 나쁜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5점을 주겠습니다. 도파민 점수. 제가 이 영화 정말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과 함께. 다음 영화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립반 윙클의 신부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 유명하잖아요. 이와이 슌지 감독님의 영화인데 이게 문제는 영화 자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서 5점을 줬는데 도파민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러닝타임이 3시간 엄청 긴 영화인데 아가씨가 뭐 1부, 2부, 3부가 있었듯이 이것도 약간 부 같은 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반 뭐 1시간, 2시간까지는 이게 도파민이 없다. 그냥 메말랐다. 없어요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도파민을 느끼시려면.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거 도파민 점수로 하자면 3.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와 떠나서. 영화가 좋았지 도파민이 막 사실 저는 도파민 쪽으로 괜찮았거든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3.5점 주겠습니다.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번 보고 결정해 보세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한번 보고 결정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작품.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영화는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바로 그 영화입니다. 캐롤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영화 일단 뭐 4.5점 평가를 했고 뭐 요거는 말해 뭐해 아닙니까? 개념 원리 같은 영화랄까? 그냥 너무 좋죠. 케이트 블란쳇과 루니 마라인데 뭐 루니 마라의 그 순수한 캐롤이 테레즈를 완전 애 보듯이 보잖아요. 와 저렇게 당하고 싶다. 되게 예뻐하고 진짜 이건 연상연하의 정석이 아닌가. 저렇게 연상한테 예쁨 받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죠. 도파민은 이거는 거기서 폭발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도파민 폭발 그 모먼트를 뽑아보자면 당연히 이건 도파민 점수 5점이고 폭발 모먼트는 이제 루니마라가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화장대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호텔에서. 근데 케이트 블란쳇이 샤워를 딱 하고 샤워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쓱 푸는 장면. 거기가 그 도파민의 최고조의 장면이 아니었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하네요. 네, 도파민 점수 5점. 이렇게 영화를 하나하나 다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되게 막 레즈 영화 하면 허위 매물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기억에 안 남는 영화가 대다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를 그래도 모든 영화를 다 짚고 싶었다 보니 제가 이야기했던 영화들 중에서 도파민 점수 2.5점이 넘는 영화는 저는 추천하는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파민 분야에서 물론 2.5점이 안 되는 영화 중에서도 영화 자체의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좋은 영화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이 되는데 이거는 퀴어 영화가 아닌데 인물들 간에 케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퀴어 영화처럼 즐기게 되는 영화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건 진짜 여자와 여자 간의 우정을 다룬 내용인데 그 둘 사이의 묘한 텐션과 보면서 내내 이거 퀴어 영화인가? 했는데 뭐 끝까지 아니더라고요. 뭐 그런 영화가 있고 그 다음은 툴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고 결론만 말하자면 둘이 사귈 줄 알았어요. 영화를 보면서 내내. 둘이 그래서 사랑은 언제 해? 약간 이런 느낌? 둘이 사랑하는 사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영화였고 또 하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이것도 되게 케미가 좋다 보니까 배우들 간에 둘이 사랑은 언제 해? 약간 이런 느낌? 뭐 처음 만나는 자유 이것도 그랬고 실제로 처음 만나는 자유는 키스씬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더더욱 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문영 이거 단편인데 김태리 배우님 나오셨던 단편이거든요. 이것도 키스씬이 있었죠? 근데 뭐 이거는 솔직히 케미는 뭐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 키스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여줘 제니퍼도 그랬어요. 이거는 케미도 좋고 키스씬도 있었는데 근데 이건 너무 우정이라서 너무 우정이었던. 그리고
어른들은 몰라요도 똑같이 너무 우정이었던. 근데 케미는 되게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야 갑 써니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옳은 방향의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혼자서 그냥 상상 많이 했어요. 누구랑 누구 사귀는 상상 되게 많이 했던 영화입니다. 써니. 그런 사람이 저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인가요? 저만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말 등장인물이 여러 명인데 케미가 아주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영화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 봤다 하는 소개 개념으로 한 거였고 다음 컨텐츠는 아마 드라마 분야에 대해서 또 드라마도 이게 되게 많잖아요.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 같고 드라마 쪽은 제가 조금 더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정도 많이 들었고 기억에 안 남는 드라마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가는 조금 곤욕이었어요, 사실. 기억에 안 남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본 컨텐츠들을 다 소개를 하고 나면은 뭐 앞으로도 준비된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고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로 이야기 나왔던 영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